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상화폐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유튜버 곽도원입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보시다시피 파이코인이에요. 파이코인 요새 많이 하네요. 파이코인. 너 이놈아 새끼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또 쓸데없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내용은 쓸데없는 얘기의 어떤 색깔에서 엄청난 어떤 대단한 규모의 그런 쓸데없는 얘기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니가.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 실물자산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실물자산, 실물연계자산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RWA죠. 요 시장 엄청나게 클 겁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시장 구조가 앞으로는. R은 뭐예요? Real이죠. Real은 찐. 그 다음에 W는 World. 그죠? 그러니까 진짜 세상. 실물. 그 다음에 Asset. 자산이죠. 그러니까 RWA, 실물 자산. 조금 더 풀었으면 실물 연계 자산. 더욱더 풀었으면 실물 연계 자산. 실물 자산 토큰까지. 토큰의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다. 한마디로 특정한 실체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그죠? 뭐한다? 코인 발행해서 지분을 넘긴다, 판다, 그 코인을 산다. 그러면 해당 실물 자산에 나는 지분 투자자가 되는 거다. 그러면서 간단한 어떤 구조는 뭐다? 수익률이 있다. 자산마다 수익률이 있다. 뭐 5%, 10%, 20% 수익률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토큰을 홀딩하고 있는 나는 매년 뭐 10%든 이자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뭐 수익형 혹은 변동형 어떤 상품이 될 수 있죠. 금도 시세가 변하고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실물 자산의 규모가 왜 이렇게 큰 거냐라고 우선은 잠깐 말씀드리면 이미 다 여러분들 저보다 더 많이 아시잖아요. 뭐 제가 뭘 알아, 쥐뿔도 모르지. 그죠? 그냥 떠드는 거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모든 실물 자산 이게 무서운 거예요. 모든 실물 자산의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화 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실물 자산의 블록체인화. 자, 이게 왜 화두가 됐냐 하면 그전에서도 핫했지만 더욱더 뜨거 된 이유가 레리핑크 때문이죠. 레리핑크가 쏘아 올렸어요. 레리핑크, 블랙핑크, 레리핑크가 누굽니까? 블랙록. 자, 이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 굴리는 돈이 경의 단위죠. 확실히는 모릅니다. 얘네들이 뭐 발표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본 뉴스의 경우 그냥 몇 경을 돌리고 있는 거야. 전 세계 돈 다 쓸어 담아가지고 지들이 다양한 분야, 거의 모든 분야에 투자를 해요. 뭐 철도부터 주식부터 ETF부터 금, 은, 동, 상품, 뭐 수익형 광물, 뭐 텅스텐, 철, 구리 뭐 해가지고 뭐 또 있어, 뭐 탄소 배출, 뭐 땅, 토지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건물, 부동산은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곳에 투자하고 있는 곳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다. 경단위로 움직이는 회사다. 여기에 수장이 바로 누구다? 아까 말씀드렸던 레리핑크, 블랙핑크예요. 블랙핑크였네요. 자, 블랙핑크. 이 블랙핑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는 향후 우리의 목표는 바로 뭐다? RWA라고 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그럼 얘네들이 왜 RWA를 왜 외쳤을까요? 왜 주장을 했을까요? 표명을 했을까요? 블랙핑크가 당연히 기존의 사업과 완전히 엮여 있는 부분,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RWA. 미래는 RWA. IT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과 접목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땅에도 그렇고 토지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주식도 하고 그 다음에 선물도 하고 뭐 ETF 상품 각종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한마디로 가치가 있는 유음에 보이든 보이지 않는 우리 주변에서 보이든 보이지 않는 하지만 가격이 있는 얼마냐라고 부를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야 이거 얼마야? 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다 실물 자산이죠. 실물 자산. 자, 그거에 대해서 이 블랙록이 뭐 하고 있었어요? 블랙록이 요 사업하고 있었던 거야. 요 땅 계약해가지고 상품 만들어내죠. 토지, 뭐 주식, ETF 상품 만들어내잖아요.
한마디로 투자자는 직접적으로 하는 게 번거롭고 뭐 서류 절차나 프로세스가 오래 걸리고 잘 모르고 이런 면들이 있으니 얘네들이 쉽게 대리하는 거다. 대리 투자하는 거다. 그래서 중간에서 얘네들은 뭐 하는 거야? 블랙핑크는 당연히 좀 조그만 수수료 떼먹는 거야. 예, 이 주식도 ETF 상품이나 뭐나 뭐 지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상품을 발굴하죠. 계속 그래서 만들어내죠. 그 상품에 대해서 투자해라 그러면 확정 수익률 몇 프로 주겠다. 변동 수익률이든 주겠다. 하지만 우리는 수수료 떼간다. 그리고 너희들은 요만큼 가져가라 이거죠. 돈 넣고. 이런 걸 지금 기존에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에 이제 기름을 붓는 게 바로 보다 RWA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RWA. 그럼 뭐냐? 좀 더 쉽게 하죠. 왜? 그러면 이 강점이 뭐길래 기존에 어떤 다 있잖아. 그잖아요. 주식 사고 싶어? 그럼 주식거래소가 무슨 증권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뭔증권 뭐시기증권 주식거래소 가서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요새 간편하게 돼 있잖아요. 해외 주식도 구매할 수 있는데 매수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여기 가도 되지 않냐 라고 하고 되는데 이 주식도 있고 뭐 다른 플랫폼 뭐 원자재 예를 들면 뭐 고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시장이 있죠. 석유도 당연히 시장이 있죠. 거래소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다 거래소가 있어. 개별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얘만의 강점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거죠. 바로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아우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RWA는 우리가 뭐 몇 년 전부터 핫한 STO 작업, 준비 작업을 요즘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관들, 은행권, 금융권, 그다음 플랫폼 회사들 얘네들 뭐 거래소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증권 거래소 합쳐가지고 뭔가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그걸 통해서 STO는 뭐다?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STO는 그냥 주식이다. 시큐리티잖아요. 주식에 대한 쪼개는 거 이걸 토큰화한 거고 RWA는 뭐냐면 주식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주식도 들어가고요. 다 포함되는 거다. 이런 개념이라 확장성이 엄청나게 크고 시장 규모가 뭐 가늠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자, RW 토큰화하면 그럼 뭐냐? 토큰화하면 장점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뭐 저는 직불도 몰라요. 토큰화 장점이 뭐겠어요? 당연히 우선 수수료 부분에서 아주 좋죠. 강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어요. 아파트가 있다고 치자.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를 팔라고 그래. 이거 아파트라면 좀 이제 현실감이 없으니까 63빌딩이에요. 63빌딩에 내가 지분이 있어. 내가 소유주야. 너무 좋다. 63빌딩 내가 63빌딩 세미그레이드 63빌딩을 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63빌딩 다 팔기는 조금 아쉬운데 미련도 많고 내가 일정 부분만 토큰화해서 파는 거예요. 여기서 63빌딩의 10%만 내가 넘기겠다. 10%의 지분만 넘기겠다 이거야. 그러면 물론 기존 전통적인 방식에서도 지분 10%, 63빌딩의 10% 넘기는 방법이 분명히 있죠. 많이들 사용하고 있고 그런 프로세스를. 그런데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서가 또 엄청나겠죠. 문서들 그다음에 검증 그다음 등기부 등본 어쩌고 그런 어떤 검증 전통적인 검증 시스템을 거쳐 가지고 그다음에 부동산 아저씨한테 그다음에 어떤 수수료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결국 또 가장 중요한 거 세금 부분은 앞으로는 또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금 부분은 아직 블록체인 어떤 그런 토큰화의 어떤 부분에서의 세금, 각기 나라마다 또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아직 정립이 안 된 부분이 조금 있다. 그래서 이거는 논의가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세금도 현재 상태에서는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63빌딩 10%에 대한 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내가 취득하려고 그래.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63빌딩이 만약에 1조라고 쳐. 그 다음에 코인을, 그래서 같은 수량 1대1로 1조 개를 발행했다고 쳐. 63빌딩 코인입니다. 63빌딩 코인.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10%니까 1000억 개를 샀어. 1000억 개를 팔라고 그래. 산다고 그러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럼 1000억 개를 사면은 뭐예요? 세금 얼마예요? 우선 부가가치세. 양도세. 해가지고, 장난 아니죠. 세금으로 다 빠져. 그런데, 만약에 토큰화를 해버리면요. 이걸 만약에 실물자산 토큰화했다. 63빌딩을. 그럼 10%의 어떤 지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래소 RWA 코인 거래할 수 있는 그냥 코인이잖아요. 코인 일반 거래소도 할 수 있어요. 거래소에서 내가 파는 거야. 매도 물량 때리는 거야. 그럼 누가 사겠죠. 그럼 가는 거죠.
내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권의 이전이다. 보시면 돼요. 소유권의 이전이다. 한마디로. 여기에 이 10%의 지불이 있는데 그걸 빼면 보통 이렇게 됩니다. 뺐을 때 뭐 현금화 이런 개념이 되는 게 아니라 자리바꿈 이런 개념으로 간다 이거죠. RWA는 플랫폼이. 그래서 내가 이 지분의 10%를 파는 거예요. 뭐 9%만 팔 수도 있죠. 뭐 5%만 나갈 수도 있지만 5%는 내가 여전히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분의 상태는 수익을 받으면서 이자를 받으면서 남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것을 NFT화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 토큰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이 하죠. USDT나 USDC로. 이렇게 많이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간단한 클릭 한 번만으로 나의 소유권이 바뀐다. 그럼 소유권 바뀌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믿을 수가 있냐? 이거 진짜 내가 눈팅이 당하는 거 아니야? 10%라고 토큰 샀는데 이거 15, 이거 거짓이었어. 그냥 뭐 쓰레기 민코인이었어. 내가 민코인을 산 거야. 63빌딩 코인을 산 게 아니라 내가 민코인을 샀네. 밈63이라는 코인을 산 거야. 발행량이 1경계야, 1경계. 내가 그런 코인을 샀네. 쓰레기 코인을 산 거야. 나는 그럼 여기 소유권이 없는 거 아니야? 찐코인이 아니었으니까. 63빌딩과 전혀 상관없는 밈63을 샀다 이거야. 이렇게 어떡하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체에 대한 검증, 이런 부분은 이미 사전에 이루어져 있어요. 플랫폼마다. 플랫폼마다 뭐 예를 들면 뭐 등기부등본, 우리 뭐 저는 등기부등본, 어떤 뭐 부동산 같은 경우 이런 어떤 확실한 검증할 수 있는 서류 절차, 요것이 다 확정이 되고 요 과정 프로세스가 거친 후에 그 다음에 RW에 대해서 요 건물에 대한 토큰화가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론 뭐 중간에 껴가지고 뭐 장난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것은 뭐 이제 변수들인데 당연히 뭐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속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고요. 정식 어떤 그런 업체에 가서 한번 방문도 해보시고 큰 금액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어떤 뭐 이제 레퍼런스 사이드 보면은 당연히 신뢰가 갈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죠. 뭐 직방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우리가 다방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중개업체들 뭐 이런 개념으로 뭔가 신뢰성이 쌓이면은 여기서 레퍼런스가 붙겠는데 다 확실한 어떤 물건들이었어 라고 하면은 신뢰가 갈 수 있죠. 그리고 검증 시스템 당연히 외부에서의 어떤 그런 뭐 물건에 대해서 물건마다 또 종류가 다르잖아요. 뭐 미술품에 대한 검증 시스템 따로 있고 뭘 봐야지 이게 찐 모나리자냐, 뭘 봐야지 이게 찐 몽크냐 절규냐, 이런 거에 대해서 미술품 쪽에 어떤 검증 체계가 있고 부동산 쪽에 검증 체계가 있고 석유 쪽에 검증 체계가 있고 채권 쪽에 검증 체계가 있잖아요. 채권 같은 경우는 여러 이제 금융회사들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온도 파이낸스 그렇습니다. 기관용이죠. 미국 채권 파는 거야. 온도 파이낸스 이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RW 하려면 또 온도 파이낸스 좀 핫하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고 한 페이지도 못 넘어가죠 지금. 제가 이랬던 게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수료 부분에서의 엄청난 강점이 있다. 수수료 뭐냐 수료냐 수수료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세금까지 포함된다고 칠게요. 세금. 이런 많은 이제 금을 살려고 그래. 뭐 한국금거래소. 내가 금투자를 한다고 그런다. 이게 좀 확실한 예시가 될 것 같은데 금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금거래소에 가. 거기 직원이 있겠죠. 얘네들도 월급 받는 애들이잖아. 거기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골드바 1kg를 산다. 1kg를 산다고 쳐요. 금투자. 금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가 금투자를 하려고 그래. 금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에서 10% 들어가야 돼. 내가 이게 만약에 1억에 샀다. 1kg를. 금가에 모르니까 1억에 샀다. 그러면 1,000만 원 더 내야 돼. 세금으로 내야 돼. 부가가치세. 우선 이것만. 그 다음에 이 금거래소. 수수료 들어가야죠. 그렇잖아요. 뭐 보관. 어떤 내가 금을 내고 내 금을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금을 나는 보관하지 않겠어. 보관료 안 내겠어요. 저는 우리 집 장롱에 넣어놓을 거야. 우리 집 금고에 넣어놓을 거야. 가져갈 거야. 뭐 이런 부분. 혹은 여기 거래소에 보통 투자는 큰 거래소에 맡기지, 은행에 맡기든 예치를 하든 그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그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막 부대 비용이 많이 든다 이거죠. 시간적으로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 RWA 플랫폼을 이용하면은 수수료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금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시간에 대한 절약, 시간이죠. 시간이 거의 들지 않는다. 우리는 수수료 그리고 잠깐 수수료 뭐 드려요? 그냥 전송 수수료. 전송 수수료. 클릭했을 때 가스비.
가스비 이더리움, 뭐 이더리움 해봤자 가장 비싸도 한 10,000원, 뭐 20,000원 많으면 트래픽 걸리면 이 정도 수수료 끝, 끝이에요. 그리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시간도 거의 들지 않는다. 시간. 이더리움 한 30분. 근데 전통 시장에서는 뭐 몇 주 걸리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장 느린 그러니까 곰탱이 새끼 이더리움 탱이도 한 30분 1시간이면 거래가 완료가 된다 라는 부분이죠. 그렇잖아요. 시간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실. 그 다음에 그 유저 입장에서는 뭐야? 매수하는 놈이나 매도하는 놈이나 그러니까 지분을 파는 놈이나 사는 놈이나 어떤 장점이 있다? 거래 편의성이죠. 거래 편의성.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볼게요. 그러니까 흐름, 빨리 사고 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즉각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그 수단도 간편해. 그렇잖아요. 내가 빨리 돈을 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유저들에게 빠른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이 63빌딩 언제 팔아? 오프라인으로 63빌딩 언제 팔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로 거래가 가능하고 바로 올릴 수 있고 바로 또 사는 놈이 있다. 어떤 그런 개념? 이런 것도 어떤 유동성, 내가 돈을 빨리 내가 원하는 금액을 뭐랄까 모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금액을 빨리 모을 수가 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이 빨라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돈의 흐름이 빨라지게 된다. RWA가 글로벌화 됐을 때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대충 강점은 뭐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점. 이제 블록체인이 우리 실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게 현실화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 공간이 바로 RWA 시장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실물 자산이 걸려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레드핑크, 블랙핑크 요노마가 블랙핑크가 뭐 한 거예요? 우리는 RWA 가겠다라고 목표로 확실하게 공표를 한 이유도 이거다 이거죠. 왜냐하면 남들 어떤 자산운용사들도 많잖아요. 여러 가지 자산운용사들이 세계적인 유수기업들, 은행권, 뭐 이런 업체들이 엄청 많잖아요. 애들도 상품을 다 출시하고 있잖아요. 기존 하던 방식으로. 근데 블랙핑크가 이 블랙록이 RW가 가겠다. 그럼 뭐야? 얘네들과의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수익적인 면에서도 훨씬 낫다. 얘네들이 스스로 물고 상품 만든다.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이 블랙록도 뭐야? 스스로가 가스비 드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상품에 대한 수익률, 이자, 그런 제공의 어떤 레벨에서도 더 좋은 상품, 수익률이 좋은 상품, 부대 비용이 빠지니까. 그렇잖아요. 그 플랫폼을 만약에 블랙록이 만들어낸다 그러면 대단한 거죠. 대단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작업을 지금 밑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블랙록도 마찬가지고. 어디까지 뭐 그냥 저기 뭐 도매에서 소매까지 다 그냥 문어발식으로 할지 아니면 본인은 그냥 중앙적인 어떤 금융, 컨트롤하는 어떤 금융 그런 시스템만 건드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하게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부분 대충 제가 전달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실물자산 엄청나다. 실물자산 엄청나다. 그러면 이제 파이죠. 파이 얘기하죠. 파이코인이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잖아. 파이코인. 파이코인 유주가 아니어도요. 내가 꽂혀 있는 코인이 RWA 시장에 진출이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파이코인이 RWA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수백 경, 뭐 이것도 몰라. 가늠이 안 돼. 수백 경 이상일지도 몰라요. 이게 활성화되면 정말로. 그래서 이 시장에 파이코인의 역할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럼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부분.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요거는 이제 간단히 넘어가면 아까 전에 언급을 해드렸죠. RWA라는 것이 엄청난 이유가 STO도 정말 뭐 각광받는 분야예요. STO와 RWA 차이는 제가 말씀을 해야 됐나 안 했나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 말을 해가지고 STO는 한마디로 Security Token Offering, Security 토큰, 그 다음에 Offering 해가지고 STO 한마디로 뭐야?
주식이죠, 주식형 토큰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쉽게 설명을 유튜버니까 회사 쪼갠다 이거야. 회사 가치. 이런 방향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근데 얘네들의 장벽, STO의 장벽은 뭐냐? 기존의 거래소죠. 이런 측면이 있어요. 얘네들과 싸서 이어야 돼. 예전에 이거 증권 거래소들, 그죠?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런데 얘네 STO의 장점이 뭐냐면 얘네들은 상장이라고 한다면 상장. 이 상장의 문턱에서 떨어지고 요 문턱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상장 심사에서 떨어지고 아씨 될 것 같은데 코스닥도 안 되네. 이런 애들이 많다 이거죠. 나 코스피 가고 싶은데 가서 문턱에서 떨어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상장 주식에서는 큰 힘을 발휘할 때 바로 STO 개념이다. 한마디로 비상장 주식이 있어요. 코스피나 코스닥이 없어 우리나라 치면은 비상장 주식이야. 근데 회사가 건실해. 이랬을 때 근데 이 회사 오너가 우리 회사 주식을 팔고 싶어요. 근데 주식 거래가 안 되잖아. 그럼 뭐 예를 들어 비상장 거래소도 있죠. 뭐 서울 거래소부터 해가지고 비상장 거래소가 있어. 이거보다 이거 수수료 들잖아. 수수료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다? 토큰화해서 이 토큰 주식시장을 다시 만드는 거야. 주식 토큰 시장을 만든 거래소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컨소시엄을 지금 활용해서 연합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농협이든 모든 은행이 다 이 STO 이 플랫폼 만들려고 플랫폼 회사 결부해서 지금 만들고 있다. 이유가 뭐다? 결국 많은 어떤 비상장 회사들, 업체들이 여기 들어갈 것이다. 이거에 대한 수수료를 걔네들은 받을 수 있다. 거래 수수료를. 또 다른 시장이고 엄청나죠. 모든 그 법인이 대상이냐. 모든 법인이 대상이야. 법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한 300억 대는 100억 대는 회사 가치를 가진 걔네들이 자금이 유동성이 필요할 때 여기에 내놓는 거예요. 본인의 회사를 쪼개서 토큰화해서. 그러면 STO 이것도 엄청날 것이다. 그런데 RW는 더 엄청난 것보다 이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RW는 이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게 부분이라고 봐도 돼요. 한 팀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RW가 더 엄청난 시장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 잠깐 말씀을 드리기 위해 핫하니까 안 하려고 하다가 온도 파이낸스는 한번 좀 그래도 소개를 파이코인 유저분들에게도 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온도 파이낸스와 한마디로 아까 언급했던 블랙핑크, 블랙록이죠. 블랙록과 이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 블랙록과. 그 이유가 있겠죠. 얘네들이 1등 주자로 본 거예요. 뭐에? RWA의 1등 주자라고 이 블랙핑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도 파이낸스가 그러면은 지금 현재 1등 주자라고 각광받고 있는데 RW 시장에서 근데 굉장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 시장이 아직도 검증이 안 된 거야. 뭐가 엄청나게 커질지 얼마나 커질지 가늠이 안 된 거. 아직 제대로 된 놈이 나오지 않았다 이거죠. 아직 시장에서 굉장히 열풍을 그런 놈은 아직 안 나왔어요. 왜 그런지 잠깐 볼게요. 얘네들 아주 제한적인 실물 자산만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온도 파이낸스의 바로 홈페이지입니다. 앱도 있어요. 이 온도 파이낸스의 어떤 제목 페이지 첫 페이지 제목 보면 Institutional Grade Finance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Institutional Grade Finance 이게 뭐예요? 기관이죠, 기관. 기관급의 어떤 파이낸스, 금융이다. 그것이 바로 나온체인. 간단하게 설명했죠. 슬로건은. 이해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관급, 기관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을 의미하겠죠. 금융기관의 상품들이 있어요. 금융기관의 상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기서 온도 파이낸스 주로 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 국채. 이게 다다. 거의 100%다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국채야, 미국 국채. 미국 국채라는 게 뭡니까? 채권이죠. 채권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죠. 채권이 뭐예요? 나라빚이야. 그렇잖아요. 나라빚. 나라빚. 돈 줘. 우리 채권 줄게. 채권 주면서 뭐야? 거기에 적혀있는 게 보다 연 5% 이자 줄게. 돈 빌려주면 한마디로 주객이 건드리고 일마디로 대출기관한테 돈 빌리는 거야. 근데 발행을 누가 대출기관에서 상품 출시하는 게 아니라 이 돈 빌리는 놈이 상품 출시하는 거죠. 반대로 돈 빌린 놈이 상품 출시하는 거다. 우리가 이만큼 빌릴 테니까 누가 사갈래? 이거예요.
이자 줄게. 대출 기간들 모아놓고. 뭐 이런 느낌이죠. 반대로 역으로. 어쨌든 간에 이 채권에 대한 상품들, 기존 금융기관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급 유행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채권, 예를 들면 여기 뭐 5.3%, 4.86%뭐 이런 거 나오죠. 요 정도 한 5% 수준의 채권에 대해서 거래하는 거예요. 채권 살아야 쉽게 얘기하면 이 온도 파이낸스 플랫폼을 통해서 투자자들은 뭘 산다? 미국 채권을 산다 이거예요. 미국 채권. 그렇죠. 그래서 해외 유저가 대상이에요. 해외 유저들이 보통 이제 사죠. 타겟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해외 유저가 채권을 사면 이 채권의 이 보유의 부분을 뭘로 한다? 수단을 코인으로 한다. 라는 부분이고 넘겨준다 이거죠. 이자를 주겠다. 그게 바로 요 수익률 API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죠. 이게 상품들입니다. 한 20개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하나하나씩 늘려가고 있어요. 미국 채권, US Treasuries 이렇게 뭐 보이죠, 여러분들? US Treasuries 이게 바로 채권이죠. US 채권, US 채권 다 US 채권이야. 이거 상품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뭐 한 거예요? 쪼갠 거야. 평균화한 거예요. 그래서 확정 수익률을 정한 거예요. 얘네들은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다라는 부분. 그래서 USDT로 봤습니다. 받는 건 뭘로 받냐? 얘네들이 이 플랫폼에 USDT, 뭐 테더, 그 다음에 서클사이 USDC 이런 스테이블형 코인을 받아요. 스테이블 코인, 달러, 1달러와 패깅된 거죠. 그죠? 1달러와 패깅된 USDT를, 그러니까 현금이라고 보셔도 돼. USDT 코인이잖아. 이 블록체인 상이니까. 여기에다 넣는 거야. 사가지고 요걸 사는 거야. 채권을 사는 거야. 그러면서 그에 대한 증표를 주죠. 그죠? 이 증표 가지고 뭐 한다? 또 예치 서비스 이용하는 거예요. 묵도록.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수익률이 많지가 않아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채권 금융회사, 자산운용사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들과 연계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야, 네 상품 우리가 가져다 쓸게, 토큰해서 쓸게. 다만, 너희 상품 어느 정도 좀 수수료 줄여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치들이 중간에서 0.03%인가? 이렇게 정해진 것 같은데, 온도 파이낸스는 0.03% 수수료 갖는 거야. 그렇잖아요. 코인 판매액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거래할 때 이제 수수료 나올 테고요. 자, 그런데 지금 온도 파이낸스는 기관급이라고 그래서 기관급. 근데 더욱더 어마어마한 게 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런 채권이나 전통금융과 연결된 ETF 상품 그런 어떤 색깔이 아니라 이거죠. 파이코인도 가고자 하는 방향, 가야 하는 방향. 요게 니콜라스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니콜라스도 RW에서 모르는 애가 아니잖아요. 잘 알 거죠. 이 시장이 클 거라는 것도 아마 알고 있을걸, 니콜라스도. 그런데 이 파이코인이 이 RW 시장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니콜라스는 팽이랑 우리 RW 제발 플랫폼에 우리 생태계에 들어오도록. 왜냐하면 니콜라스 유노만은 안 만들어요. RW는 자체적으로 이 재단에서는 안 만들죠. 판만 깔아준 거잖아. 뭐가 들어올지 모르고. 그 중에서 RW 좀 재단, 전문적인 업체가 이 시장이 큰다는데 그런 어떤 플랫폼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지금 바라고 있겠죠. 오면 땡큐지. 우리 파이 생태계도 땡큐고. 그런데 이 온도 파이낸스가 지금 가장 각광을 받고 있지만 더욱더 대단한 엄청난 놈은 온다. 바로 뭐냐 하면 이러한 플랫폼이 나오잖아요. 그럼 게임 끝이에요. 게임이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엄청난 방향으로 돌변해 버린다. 지금 온도 파이낸스 기간급 코인을 한 거 그쪽에 잠깐 국한되어 있는데 더 큰 시장은 유저 중심이다. 요 내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요 내용. 유저 중심의 RW 시장이 도래할 거예요. 유저 중심의 RW 플랫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나오면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얘네들이
다 먹어질 거다. 황소개구리처럼. 왜냐? 유저들이 채권을 만들 수 있나?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에 연락해가지고 야 이씨 우리 채권 있는데 사 이런 개념은 개인적으로 안 되잖아요. 예? 전문적인 금융기관이 아니면 그럼 실물 자산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뭐 빌딩이다, 토지다. 예를 들면 엄청난 규모가 한 1,000억 정도 된다. 뭐 5천억 정도 된다. 이런 건물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이러한 뭐 5천억도 있고 100억도 있고 50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유저들을 실물 자산을 가진 보유한 유저들이 한 플랫폼 내에 모으고 요 유저들 간의 거래가 토큰 간의 거래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이 된다면 이거는 대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율적인 어떤 그런 거래로서 형성된다. 웹3 이런 개념으로 형성이 된다. 물론 요 플랫폼 상에서 초반에는 뭐야? 검증 시스템은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엉뚱한 거, 실체도 없는 거, 실체도 없는 부동산, 실체도 없는 금, 실체도 없는 채권, 실체도 없는 ETF 이거를 누군가 개인적으로 넣었어. 그러면 토큰 사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토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검증 시스템 필수적으로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필터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확실한 물건만 올리겠죠. 뭐 이런 구조, 그 구조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개인과 개인 했을 때 만약 사기권 여기서 얼마나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확실한 이게 한 건에만 터져도 이 플랫폼은 존속하기 힘든 거야. 이미지 완전 깎아먹는 거죠. 이 플랫폼 재단의 입장에서는 뭐다 확실한 물건만 들어가야 돼. 이 확실한 물건에 자신이 없으면 이 사업 못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한 건의 문제가 생기면 끝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결국 검증 시스템, 확실한 검증 시스템이 생기고 그거에 준해서 유저들이 포스팅을 하고 자 거래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코인 발행도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자체 코인 발행 클릭하면은 지 상품에 대해 가치에 대한 어떤 코인이 개수가 개수 설정해가지고 지가 팔면 되는 거 아니야. 거기서 한마디로 지가 재단이야. 63빌딩 재단 코인 63빌딩 코인 재단의 재단장은 나야. 나가디콜라스야.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 플랫폼 내에서 오르는 거야. 내가 발행량 정하고 63빌딩 내가 발행량 이렇게만 할래. 액수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평가된 가치에 따라서 쪼개질 거 아니야. 그걸 누가 사겠지. 이런 개념으로 자율적으로 가냐. 물론 그 물건을 오르기 전에 확실한 100% 검증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그런 플랫폼이 신뢰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레퍼런스도 있어야 되겠죠. 확실한 물건, 뭔가 얘가 정말 수익률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 작업의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자 유저 중심의 RWA가 나오면 끝판왕이다. 유저가 자율적으로 보시다시피 모든 실물 자산을 올리고 다른 유저와 거래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라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 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외부 거래소가 있죠. 보통 이렇게 해요. 보통 RW 방식이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외부 거래소는 뭐 덱스나 섹스나 외부 거래소가 있죠. 이 외부 거래소에서 자, 교통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USDT나 USDC 혹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예? 거래소에서 팔 수 있는 그럼 스테이블 코인도 자체 만들 수 있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이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뭐 한다? 만약에 GFC 어딘지 아죠? 강남, 역삼, 강남 파이낸스 센터, GFC가 이게 아마 1조 정도 된다며. 자, 이거의 지분을 취득하는 거죠, 내가. 이게 토큰화돼서 RW 돼서 시장에 나왔어, 토큰이. 그럼 내가 이 플랫폼에 들어가서 이 GFC 빌딩이 있는 이 플랫폼에서 뭐 수익률이 정해져 있겠죠? 아니 뭐 10%든 뭐든. 매일매일 뭐 지급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니면 일주일마다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 달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니면 종료시 내가 계약 종료하고 나 나올래 매도 털래 하고 했을 때 그때 확실히 그냥 딱 몰아주는 구조든 뭐든 자 어쨌든 뭐 선택사항이겠고 자 이 수익률에 대해서 결국 뭐다 내가 유저가 니콜라스라면 정기적으로 이자를 획득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요 방향이죠. 그러니까 결국 USDT로 가야 돼요. USDT. 왜냐하면 USDT로 가는 이유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자, 요 부분 잠깐 보시면요. 만약 우리 파이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파이콘이 어떻게 RW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 자,
파이 코인을 외부 거래소에서 샀어. 혹은 뭐 P2P 거래를 샀어. 내가 보유량이 기존에 있던가. 파이 코인. 왜냐하면 이 GFC라는 빌딩이 파이 코인이 발행이 된 거거든. 예를 들면 예? GFC 1조다. 1조어치 파이 코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이거 파이 어쨌든 액수에 따라서 다른 코인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으로 살 수도 있고 이더리움을 살 수 있고 뭐 솔라나로 리플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코인 결제 토큰 결제 수단이 뭐 다양하게 옵션으로 나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파이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바람은 그렇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파이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파이를 사는 거잖아요. 그죠? 파이 이 지분 코인을 사는 거야. 자 그런데 파이 코인은 근데 문제가 뭐냐? 왜 처음에 좀 들어가기가 힘드냐라고 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에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다. 왜 기존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하겠어요? 만약 이 스테이블 코인이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증거금이 되는 거죠. 현금이니까. 증거금.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루나 테라사태 생각하시면 돼요. 증거금으로서 작용하는 거야. 현금이 있는 거야. 그거에 대한 증표로 뭔가 받겠죠. 다른 코인을 받던가. 1대1로 팩인된 코인을 받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USDT는 그래서 확실하죠. 안전한, 변동이 없는 가장 안전한 코인이야.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수익률, 그러니까 이 코인에 대해서 변동에 따른 내가 이익을 취하겠다는 조금 버리는 개념이죠. 1차적으로. 다만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뭘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거야? 이자 받는 거예요. 이 확정 수익률에 대해서. 내 기본 자산은 거기 그대로 있고 그에 대한 증표를 받고 그 증표를 예를 들면 뭐 디파이 넣든 말든 어쨌든 요것만 따졌을 때는 그렇게 파이코인을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자, 요 내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죠.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야. 지금 파이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을 바꿀 수 없잖아. 여러분 또 원치 않잖아 지금. 그럼 파이코인이 RWE 시장 시스템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데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파이코인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RW 시장이 변동형 일반 코인이잖아요. 어찌 보면 거래소에서 거래에 따라서 뭐 5배가 뛰기도 하고 5배가 내릴 수도 있는 예를 들면 그런 코인이야.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야. 그러면 이 코인을 이 GFC 건물이 파이콘으로 발행했다 그랬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알겠지 뭐야? 만약에 거래소에서 파이의 가치가 급락했어. 그렇잖아요? 급락할 경우에 그러면 나는 이 GFC 빌딩에 대한 지분을 파이코인 개수로 받았잖아. 내가 뭐 예를 들어 1억 개의 파이코인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그죠? 이걸 내가 지분을 코인을 샀으니까 파이코인을. 근데 이게 뭐 급락했어. 그러면 뭐야? 이 지분에 대한 가치도 급락하게 되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죠. 파이코인의 가치에 따라서 내 지분이 정해지는 거니까 개수니까. 그렇게 되는 물론 묶여 있는 상태면 뭐 이자는 받겠지만 그 이자 부분도 파이콘으로 준다 뭐 어떤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줄지 모르겠지만 정책을 정해야 되니까 근데 결국에는 뭐다 그 이자 자체도 파이콘을 준다면 뭐다 쪼그라드는 거다. 그러면 이게 플랫폼이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 결국에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 요게 있어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 플랫폼 재단이 파이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이 파이에 들어갈 수, 생태계에 들어갈 수 있다. 니콜라스는 안 만들어요. 니콜라스는 이런 RW 플랫폼 만들겠어요? 뭐 다른 팀을 구성해 우리 RW 시장만 아주 크니까 또 다른 팀을 구성해서 재단에서 주도적으로 중앙적으로 이런 거 되게 싫어하죠. 니콜라스는 안 한다. 판만 깔아주는 거다. 근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제발 RW 플랫폼도 우리 생태계에 들어오도록. 그러면 외부의 어떤 플랫폼 재단 혹은 이건 약간 경영자적인 측면이 좀 강해야 돼. 그리고 오프라인 어떤 생태계 실물자리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랄까요? 어떤 그런 수준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 전문가가 들어와야 돼. 한 팀으로도 안 돼. 뭐 개발팀 들어온다고 될 사업이 아니야. 이건 오프라인과 같이 가야 돼. 실물자리에 대한 검증, 뭐 이런 거, 실사, 이런 과정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 이런 규모가 큰 업체가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은 뭐다? 파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파이가 아니면 어떤 코인이냐? 당연히 메이저 코인을 쓸 수는 있죠. 비트코인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63빌딩을 비트코인으로 토큰화해서 나눴다. 그러면 이자는 따로지만 이 비트코인의 가치도 뭐지만 1억, 2억, 3억, 10억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지분의 어떤 가치의 뭘까요? 시세도 높아지는 거잖아. 어? 묶여놨던 이자 받고 있던 그 예금 금액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10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꿀, 양득이네. 이런 개념이 가능한 거죠. 뭘 할 때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일반 변동형 코인을 요 RW 시장에 적용했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가 통용해서 쓰이는 그 파이 코인을 RW 시장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다? 혼용해서 쓰인다. 한마디로 통으로 같이 묶여서 쓰인다 이거야. 거래소, 일반 거래소, 다른 플랫폼 이런 거 있잖아요. 일반 거래소, 다른 플랫폼 이런 다른 생태계와 섞인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통으로 간다 이거. 통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RW 시장에서의 쓰이는 파이 코인은 따르고 그 다음에 외부 어떤 플랫폼에서 거래소나 뭐든 이 거래소에 쓰이는 코인과는 별개다.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다 가치가 동일한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죠? 거래할 수 있는 가치가 동일한 그런 RW의 파이 코인이 되는 거다. 이게 들어오는 거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 하려면 재단 그 짱의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무슨 코인을 쓸까? 이 플랫폼, RW 플랫폼 이 사장님이 무슨 코인을 쓸까? 선택을 해야 되냐 했을 때 당연히 처음에 떠오르는 거 뭐겠어요? 스테이블 코인.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나는 다른 메이저 코인 왜? 더 오를 수 있으니까. 더 빨리 오를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안전한 것 같으면서도 미래에 시세가 올라갈 것 같아. 이런 코인을 건물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금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뭐 그런 데 붙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파이코인도 가야 되는 거죠. 그럼 파이코인이 그 정도의 위상이 되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파이코인이 RWA 시장,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장악하고 있는 RWA 시장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우선은 떨어지면 큰일 난다. 코인이 떨어지면 그건 바로 건물 지분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 큰 낭패가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르면 문제 안 돼요.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뭐 그냥 익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이게 스테이블이잖아요. 근데 올라가면 이거 완전 대박인 거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 코인은. RW 코인은 대박이 되는 거다. 코인 가치도 올라가면서 수익도 받아. 이런 부분. 네? 이게 이러한 코인이 파이코인이다 라고 요 플랫폼 재단이 100% 확신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외부 거를 따온 거잖아요. 코인을. 외부 코인이잖아요. 어떤 외부에 있는 플랫폼 재단이 코인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이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 파이 재단이 외부야. 외부에 어떤 불안 요소가 또 생길 수가 있죠. 만약에 파이코인 혹시라도 뭐 해킹을 당해. 갑자기 니콜라스가 아파. 은퇴한대. 니콜라스 많이 아파. 은퇴한대. 혹은 니콜라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우리 파이 발행량을 추가로 한 3천억 개 더 할 거예요. 그리고 희석됩니다. 기존 파이코인과 갑자기 물량만 많아졌어. 이런 경우. 근데 RW 플랫폼을 파이코인을 운영하고 있는 애들은 만약 이게 청청병력 같은 소리일 거 아니에요. 그럼 변수들 예를 들면 뭐 FTX 이런 거 생각해도 돼요. FTX 솔라나구죠. FTX 이거 부도사 때 걸으면서 솔라나 급락했죠. 솔라나가 급락했어. 예, 이런 경우. 뭐 이런 어떤 그런 관계성처럼 뭔가 믿고 있었던 파이코인도 이럴 수 있잖아요. 파이코인이 가장 많이 예치된 어떤 그런 디파이 서비스 플랫폼 그게 만약에 부도가 났다. 그 덱스 플랫폼이 부도가 났다. 파이코인 많이 묶여있는데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럼 파이코인에 영향이 없겠냐 이거죠. 그죠? 이런 불안 요소들이 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돼. 다. 앞으로도 파이코인은 그럴 리가 없다.
이 해당 코인은 그럴 리가 없다. 비트코인 쓰는 이유, 이더리움 또 많이 쓰는 이유, 가장 USDT 많이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에는 그러한 변수들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라고 그나마 생각한 거니까 그 코인들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코인의 RW 가기 위해서는 뭐다?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야. 지가 할 거 아니잖아. 결국은 다른 플랫폼들의 선택을 이 RWA가 아니라 뭐 STO든 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생태 플랫폼이 나오든 온체인 후에 나오든 간에 결국에는 이 파이코인 세계로 들어오려면 이 파이코인이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유저들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뭐 생태가 이미 갖춰져 있으니 유저층이 뭐 이런 것으로 지금 꼬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파이코인이 가능성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RWA 시장에 파이코인이 진출할 수가 있다. 허나 신뢰를 얻어야 된다. 그 전에 신뢰를 얻어야 된다. 왜냐면 이건 실물 자산과 연동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초반에 뭐 이렇게 되겠어요? 올해 말에 파이코인이 오픈넷 출범, 오픈넷 때 그러자마자 어떤 야수의 심장을 가진 재단장이 나는 바로 RWA 할래 라고 파이코인을 붙여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걸려. RWA 가려면 파이코인도. 그러면서 시장에서 유저들이나 신뢰를 받아야 된다. 플랫폼 운영자들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면 그 뭐 RWA의 그 결제 옵션에 솔라나데 뭔 소리야? 파이코인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다. 스테이블 코인과 더불어서. 그러면 선택할 수 있죠. 이 코인 가치가 높아지면 뭐다? 나는 더블로 양득하는 거다. 이거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플러스 인텀스, 그러니까 약관에 해겠죠. 투자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뭘 선택하든 코인을 파이콘으로 선택해도 되는데 장래성을 보시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 RW 하는 재단에서 가장 안전한 부분은 자체 코인인 거예요. 자체 코인. 왜냐하면 RW인데 파이코인, 외부 코인과 만약에 하면요, 이 파이코인이 RW 섹터만 있는 게 아니잖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다른 섹터도 있을 수 있죠. 다른 생태계. 네? 만약 이런 생태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갈 때, 미흡할 때, 이게 외부적인 요소가 이 파이콘에 영향을 미치겠죠, 시세에. 그럴 경우 RWA도 영향을 받는 거죠. RWA, 이 플랫폼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에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와의 어떤 이런 구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생태계가 파이는. 근데 그래서 전문적인 그런 RWA 업체, 온도 파이낸스도 마찬가지고요. 전문적인 RWA가 스테이블 코인을 안 쓴다면, 사용하지 않는다면 뭘 한다? 자체 코인을 발행해서 요걸 묶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RWA만 할래. 이런 어떤 전문적인 특화된 코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체 코인으로 갈 때도. 그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다? 파이가 되려면 그냥 거의 완벽한 어떤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특히 변동이라는 측면에서 완벽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 확실한 안전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안전함이 중요한 거죠. 안전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그런 플랫폼들이 생태계에 들어올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파이가 어떤 들어오진 않더라도 들어왔다는 개념을 봐도 되죠. 거기에 결제 수단으로 우리 파이도 올라가는 거다. 왜냐하면 그게 왜 이 파이코인의 어떤 시세에 있어서 중요해요. RWA가 만약에요, 이런 장밋빛 정망 한번 해볼게요. 장밋빛 정망. 무슨 장밋빛 정망이냐면, 니콜라스한테 전화 갑니다. 따르릉 여보세요? 했더니 저 니콜라스죠? 네,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제가 RW 사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RW 사업을 하는데 우선 여기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뭐 자유니까 오픈 메인이시니까. 들어왔는데 플랫폼을 만들죠. 그리고 여기다 건물들을 막 만들어. 건물 상품들, 무슨 금 상품들 뭐 이제 만들어서 파이로 결제한대. 파이로 결제한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파이가 어떤 역할인지 장비병과 묶여지죠. 물량이 묶여지는 거다. 이게 수백 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장이 수백 경. 근데 파이 코인을 거래소에서 사, 혹은 여기서 이 재단에서 푼 물량이라 볼 수도 있고요. 그걸 어쨌든 구매를 해. 그러면 여기 어떤 해당 건물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파이 코인이, 여기 파이 코인 여기는 100억 개짜리 건물, 이거는 파이 코인 1000억 개짜리, 이건 파이 코인 1조 개짜리, 그런 어떤 매물이 있어요. 그럼 여기 들어오겠죠. 그러면 요만큼의 지분을 갖는 거죠. 그죠? 요만큼의 지분을 갖는 거다. 그럼 거기 뭐야? 해당 지분만큼 파이는 어떤 락업의 효과가 있는 거다. 락업의 효과가 있는 거다. 소유권만 바뀌는 거잖아요. 이 지분이 빠지지는 않는 개념으로 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리바꿈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묶여있는 파이의 그 개수는 100억 개, 1000억 개, 1조 개로 거의 맞춰져 간다. 소유권만 바뀌는 거다. 자리바꿈만 하는 거다. 그럼 파이가 여기 1조, 100억, 뭐 1000억 개 이렇게 묶여있는 상품들이 계속 나온다 이거죠. 그럼 당연히 뭐다? 우리 발행량은 한정돼 있고 계속 채굴하지 않는 한 채굴 그때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활성화되면 결국에는 파이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RW 시장에서, 그러니까 장밋빛 전망입니다. 파이 코인이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안정자산으로서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이게 우선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고, 자 그랬을 때 이건 뭐다? 파이가 RW 시장의 코인의 물량이 묶이게 되는 개념이다. 묶이게 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다 플러스 예치 서비스도 할 거 아니야. 그죠? 다 묶이게 되는 거다. 빠져나갈 수가 없다. 씨, 이자로 받았는데 이자 상품이 또 있어. 여기 풀해놓으래, 이자를. 그럼 또 묶이게 되는 거야. 나가질 못해. 발행량은 정해졌는데. 그럼 파이는 급상승하게 될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이죠. 근데 당연히 쉬운 거는 아니죠. 당연히 쉽지 않아요. 절대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니다. 왜 쉽지 않겠어요? 이거 파이코인 하기가. 당연히 신뢰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RWA라는 이 사업 자체가요, 이 사업 본연의 어떤 그런 요구 조건을 봐도 뭐가 필요 조건이냐, RWA 사업을 하기 위한 필요 조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개발팀, 일반 개발팀, 코딩하는 프로그래머들 몇 명 모였다고 이거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절대 못 만들어요. 이 구조는 시스템을 절대 못 만든다. 개발팀에서 뭐 어떤 앱을 만들거나 웹을 만들거나 앱 다 만들 수는 있죠. 그죠? 여기 구성할 수 있는 기획 능력도 필요한 거고, 뭘 넣어야 되는지 시장의 방향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품에 대한 각각에 대한 또 필요 조건들, 예를 들면 여기 검증 시스템, 그 다음에 이 매물에 대해서 누가 가지고 오냐, 이런 부분들, 이것이 다 뭐냐면 이게 다 다른 금융권과 연결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기관과 보안회사 여러 가지 할 게 많아. 너무 많은 거예요. 오픈하려고 떼야 될 게 너무 많아. 예를 들면 여기 강남 파이낸스 건물을 여기 물건으로 올리려고 그래. 그럼 뭐야? 여기에 대한 어떤 검증 체계로 등기부 등본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쪽 사장님과 또 연계가 돼야 되고, 예를 들면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가겠죠. 그죠? 유저가 뭘 올리려고 그래.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우리나라는 또 몰라. 만약 이놈을 글로벌로 돌리려고 한다, RWA를. 그러면 태국 사람도 그렇고,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본인들의 어떤 건물들, 예를 들면, 이게 올릴 거 아니에요, 한 플랫폼으로. 그러면 이게 태국, 일본, 이거 법적인 어떤 부동산 조약들, 예를 들면, 법적 이슈들, 이런 부분, 세금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프라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팀이, 전담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팀 몇 놈, 한 두 놈은 잘 만들어내. 두 놈 가지고 말릴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만들어진다면, 유저 중심의 RWA 이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아마 돌풍을 몰고 올 것이다. 하지만 쉬운 게 절대 아니다, 이 플랫폼은. 근데 파이에서 누군가가 이런 플랫폼을 구성해서 들어와 준다면 우리는 유저층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충성도가 있잖아. 파이 유저. 6천만 명? 6천만 명 중에서 매물 어디로 올리겠냐?
했을 때, 파이가 확실하게 안정화됐을 때 6천만 명의 매물, 나 부동산 팔고 싶어, 부동산 업자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요 플랫폼으로 가서 파이로 이렇게 결제하고 파는 거죠. 토큰화에 뭐 이렇게 건물을 토큰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엄청나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 결론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전제 조건은 분명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감사드립니다.